자, 오늘은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경련 환자 간호 돕기를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임상 실무 성인 간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성인 간호뿐만 아니라 뭐 기초 간호와 그다음에 뭐 공중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경련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임상에도서 나오고 성인에서 나오고 좀 여러 파트에서 겹쳐서 경련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요. 시험 출제 빈도 높습니다. 그래서 책은 266페이지, 267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해 요 경련과 여러분, 경련과 쇼크에 대한 간호, 얘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경련과 쇼크 매해 돌아가면서 내겠고, 경련 쇼크 간호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무엇인가? 이거 정말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요거 두 개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요 경련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련이란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 경련, 뭐 발작 이런 식으로 발작이라는 걸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경련 발작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겠고, 뭐 경련 발작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흰자를 보이면서 입에 거품을 몰고 뒤로 이렇게 쓰러져서 덜덜덜덜 떠는 거.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보신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을 하고 병원에서도 환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어떻게 처치를 해줘야 되며 이때 어떻게 간호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련이라는 거는 뇌내피질, 그러니까 머리에 비정상적인 자극 정도, 대사장애,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신 또는 국소의 근육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 그래서 막 덜덜덜 떨어요, 환자가. 그리고 흰자가 보이게 눈이 뒤집어지고요. 그 다음에 입에 막 거품 물죠. 우리 막 이렇게 개거품 물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경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들을 한번 봐볼게요. 경련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요, 파상풍. 그래서 파상풍 굉장히 시험에 많이 냅니다. 파상풍 환자가 있다. 이 환자가 경련을 일으켰는데 경련 시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련 간호, 파상풍 환자의 경련 간호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 틀린 것은 이런 식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내고요. 자, 그 다음에 경련이 위험성이 있는 환자군, 파상풍 환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간질 환자, 열경련 환자, 열성 경련 환자.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열 날 때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경련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열 때문에. 그래서 높은 열이 발생을 해서 이 열이 계속되게 되면 경련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걸 열성 경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수병, 광견병. 얘네들도 공수병, 광견병이라고 부르는 얘네들도 경련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공중에서 나오죠. 공중에서 공수병, 광견병, 경련 발생한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뇌전증, 간질 환자가 발작 증상을 보이거나 경련 시에는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데, 국가고시에서는요, 여러분, 경련 환자의 간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출제 빈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한번 봐보실게요. 자, 경련 환자 간호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하시면 돼요. 애우셔야 되는 부분 아니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면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애우지 않으셔도. 자, 그래서 경련 환자 간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요, 경련 환자가 발생하였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를 물어봐요. 자, 경련을 하잖아요. 환자가 경련, 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의식이 소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경련을 하고 이렇게 깨어난 환자는요, 내가 경련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의식이 그때 당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는 반드시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되냐? 기도를 확보하셔야 돼요. 기도 확보.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다? 기도 확보입니다.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필요시 처방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련 환자, 의식 없어지지? 의식 없어지면 가장 먼저 뭐 해줘야 돼요? 기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확보하는 방법들이에요. 얘네들 보시면은. 그래서
환자가 혀를 깨물거나 혀가 기도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 내에 서랍자나 부드러운 천, 수건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환자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는 안 돼요. 경련하는 환자가 입을 이렇게 딱 다물어버린 상태잖아요. 억지로 열려 해도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굳이 열려고 하다가는 2차 손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넣지는 않고 이게 개방감이 있으면 그때 혀를 눌러주는 서랍자를 넣어준다든지 부드러운 천을 넣어줘서 기도를 유지를 해주시거나 이 혀가 깨물리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입이에요. 자, 여기 있고 여기 입이면 우리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혀인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의식을 잃고 탁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이 혀가요,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면서 얘가 뒤로 이렇게 훌러덩 까지거든요. 훌러덩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있었던 혀가 이렇게 뒤로 훌러덩 까져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막는 거죠?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기도를 갖다가 막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산소랑 공기, 산소 필수 산소잖아요. 이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순환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랍자로 혀를 눌러줘요. 뒤로 너무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설자가 혀설자예요. 혀를 갖다가 압을 주는 거예요. 압을 줘서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셨을 때 병원 가면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혀를 긴 막대기로 눌러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 혀를 눌러주는 게 서랍자예요. 서랍자, 앞설자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나무 막대기처럼 된 걸 쓴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그 막대기 있죠. 그런 재질의 나무로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재질로 된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서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경련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서랍자로 혀를 눌러줄 수 있지만, 보통 가정에서 경련 환자가 발생을 하면 집안에 누가 서랍자 두고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서랍자 대신 쓸 수 있는 게 부드러운 천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를 돌돌돌 말아서 입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 물려주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혀를 깨물어 버렸어요. 그럼 뭐가 발생하죠? 출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출혈이 의식이 없는 환자 또 기도로 막 넘어가서 이 흡인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확보하기 위해서 환자 자세를 앙화위보다는 이렇게 측위 아니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이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이렇게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덜덜덜 떤다 했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주변에 만약에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환자가 누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주변에 테이블 위에 굉장히 날카로운 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환자가 덜덜덜 떨면서 테이블을 팍 쳐가지고 이 칼이 환자한테 팍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련 이외에 다른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물건을 환자에게 2차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딱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환자가 2차적인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물건을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테이블 위에 엄청 두꺼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 경련을 하면서 테이블을 팍 쳤고 이게 테이블에 있던 책이 환자 머리에 틱 떨어졌어요. 그럼 환자 머리에 2차적으로 어떤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물건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환자를 바로 눕히고 환자의 목과 가슴 주변에 옷도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넥타이라든지 그 다음에 셔츠라든지 그 다음에 허리띠 같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경련이 발생하면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의 몸을 조이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저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브레이저 끈도 이렇게 풀어서 좀 느슨하게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방에 따라서는 경련제를 투여할 수 있어요. 무슨 그 경련제? 항경련제예요, 여러분.
경련을 반대하는 항경련제를 투여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 하에 투여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환자가 경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련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돼요. 경련을 할 때, 경련 시, 경련 중 환자의 경련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반드시 이제 기록지에 기록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련을 하고 나서는 환자가 입 주변에 분비물이 있어요. 거품 문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분비물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눕혀서 기도를 좀 유지하며, 기도 유지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 손상, 상처, 혀의 깨물림 등의 손상이 없는지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경련을 하고 나서는 환자가 이때는 경련 후에는 의식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9번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구강 섭취를 금하셔야 돼요. 금하며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또릿또릿할 때, 또랑또랑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환자의 의식이 또랑또랑할 때, 또잇또잇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환자가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구강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환자가 의식이 아직 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상태, 완전히 의식이 횡설수설하거나 환자가 제대로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는 구강으로 절대 섭취를 하시면 안 되겠죠. 왜 그러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구강 섭취를 했다가는 흡인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의식을 유무를 확인을 하고 구강 섭취를 격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는 구강,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구강으로 섭취를 금한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시에는 수액을 주입을 하는데 이 수액도 여러분 처방에 의해서 주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경련 시에는 보호대가, 그러니까 보호대라는 거는요, 여러분 억제대 배우셨죠? 자켓 억제대, 클로브 히치 억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련 시에는 보호대, 그러니까 억제대가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보호대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제대, 보호대 착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련 환자가 덜덜덜 떨고 있는데 거기다가 억제대, 보호대라는 걸 딱 채워놨을 때는 환자가 이 경련을 하면서 보호대, 억제대가 막 이렇게 환자의 신체를 더욱더 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련 시에는 보호대, 억제대 이런 것들은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련의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과거력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로 침상 난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침상 주변에 패드를 대어주어요. 패드를 대어주어서 패드를 대어주고 침대 높이를 낮추고 산소 흡인기구 그 외에 응급물품을 항상 가까이 비치합니다. 왜냐, 경련이라는 거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여기 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기도 확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11번이에요. 경련 환자 병실에 대한 간호. 자, 그래서 경련 환자의 병실은요 항상 어둡고 소음이 없어야 돼요. 이게 뭐냐? 자극제거든요. 환자를 자극하면 안 돼요. 자극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 있잖아요. 빛, 요 불빛 같은 거, 그 다음에 햇빛 이런 것도 경련 환자한테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실을 어둡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있죠. 소음. 그래서 큰 소음뿐만 아니라 그냥 문을 우리가 이렇게 팍 닫는 소리, 이런 소리에 깜짝 놀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제가 돼서 경련이 막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조용한, 소음이 없으며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고 간호실과 가까운 곳으로 비치하여서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련 환자의 병실 간호 요것도 좀 잘 기억하세요. 병실은 어둡고 소음이 없어야 되고요. 프라이버시 유지되셔야 되면서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경련 환자는 자극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자극, 뭐 소리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 경련 환자 말고 경련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코를 팽 풀었어요. 그 코 푼 소리에도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소음 자극으로 인해서. 그래서 병실은 어둡고 소음이 없으며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문제집, 여러분 여기다 써드릴게요. 제가 문제풀이 할게요. 문제집은 문제집 360페이지에 37번부터 43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7번.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웃고 있던 화나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어요. 이 화나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경련 환자 간호거든요. 자, 경련 환자 간호, 마사지를 해준다 1번 되어 있는데 마사지도 여러분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는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억제대 해준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억제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억제대, 보호대 여기 있었죠. 경련시에 보호대, 억제대 오히려 환자를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정제 투여가 아니고 항경련제, 진정제도 해주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적합한 거를 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제가 아니고 항경련제를 투여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셔야 되겠죠. 경련을 하고 있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인해서 외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2차적인 사고가 또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도록 찬물을 먹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뭐 섭취하는 거는 좀 금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번.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발작, 경련을 일으킨 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련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기도 확보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기도 개방을 한다.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개봉을 하시고 그래서 기도 개방할 때 우리가 서랍자로 혀를 눌러준다든지 그죠? 혀를 눌러준다든지 그 다음에 수건을 말아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개 옆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기도 개방하고 나서 환자 이제 주변에 있는 물건 치워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3번 4번 5번 보시면 출혈 확인. 출혈은 크게 연관성 없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경련이 끝난 후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경련 끝난 후에 환자가 뭐 혀를 깨물어서 출혈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련 시 억제하도록 한다. 경련 시 억제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냉요법, 온요법 교대로 한다. 이건 연관성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39번. 경련 시에는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데 경련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지를 묶은다. 억제대, 보호대를 한다는 뜻인데 하라겠습니까? 하지 말라겠습니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왜냐? 1번 사지를 묶어두거나 했을 때 이게 2차적인 환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환자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 억제대 착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경련 전의 반응을 관찰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련 전의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언제 기록한다 했죠? 경련 시, 경련 중. 여기 아니고요. 경련 시, 경련 중에. 어디 나왔었죠? 경련 시, 경련 중에 여기 있죠. 경련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련 전이 아니고 경련 시 또는 경련 중 환자의 그 경련 현상을 잘 관찰하셨다가 기록하셔야 되겠죠. 자, 3번. 혀를 물지 않도록 치열 사이에 서랍자를 물려준다. 맞아요. 입과 그 혀 사이, 이빨과 이 사이를 치열이라 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딱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설자, 서랍자 얘가 있으면은 물려주시면 되겠고 이게 없으면 뭘로 하시라 했죠? 수건, 깨끗한 천 이런 것들을 말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혀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엎드려 눕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엎드려 눕히시면 절대 안 돼요. 엎드려 눕히시면 안 되고 고개를 뭐 옆으로 해준다든지 측위를 해주신다든지 반보기 같은 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빠른 회복을 위해 구강 섭취를 시도한다. 현재 경련 있는 환자 의식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어요. 이런 환자 구강 섭취 하시면 안 되고 의식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내전증, 간질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 발작 증상을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 지금 간질하고 있어. 발작이 일어났어요. 간질 발작. 자, 1번. 침대에 옮겨 눕힌다. 옮겨 눕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얼른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치기로 눕혀 분비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기도 유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발작 상태를 멈추기 위해 억제대 사용한다. 억제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옷을 꽉 조여주고 손상 위험이 있는 요인을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옷을 어떻게 하라겠죠? 옷을 이렇게 풀어주라겠어요. 특히 뭐 목을 조여있는 셔츠 같은 거,
허리띠 같은 거, 여성분들 브레이저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이는 것들을 다 풀어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라겠죠. 그래서 꽉 조여주시면 안 되고 느슨하게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더운 물 마사지를 계속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사지도 하나의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마사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1번 볼게요.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 41번은 현재 그림 문제거든요. 자, 그림 문제 보시면 1번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환자한테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 근데 물 주고 있어요. 안 돼요. 흡인 발생할 수, 흡입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물러 주고 있어. 마사지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 하시면 안 되죠? 요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뭔 자세죠? 이거 무슨 자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관성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요것도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과 4번 물 주기를 하는데 경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에는 의식이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입으로 구강 섭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이 정답이죠?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기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경련이 있는 환자의 병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련이 있는 환자 병실, 아까 기억하셨죠? 자극이 없어야 돼요. 자극. 자, 그래서 답은 3번. 소음이 없으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병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고, 4번에 보시면 간호사실에서 떨어진 조용한 병실. 조용한 병실은 맞긴 하는데 이 경련 발작이 있을 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실과 좀 가까운 곳으로 배치해서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채광이 잘 되는 병실. 우리 빛도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채광이 잘 되는 병실보다 무슨 병실이라 했죠? 어둡고 소음이 없는 병실. 여기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억제대, 정신억제제가 부패된 침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억제제 사용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고, 오히려 이제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환자의 경우에 침상 난간을 항상 올려주셔야 되겠고, 침상 난간에다가 패드를 대워주셔서 환자가 그 안에서 침상 난간에 부딪히지 않도록, 부딪혀서 또 이렇게 상처가 남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침상 난간을 패드를 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경련의 양상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련을 유발하는 질병끼리 묶인 거, 아까 제가 맨 위에서 설명드렸죠. 경련을 유발하는 질병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었죠? 파상풍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정신질환, 간질, 열성경련, 공수병, 광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파상풍, 공수병. 1번은 뭐가 틀렸죠? 고혈압이라든지 골절은 우리가 경련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염, 골절 아니에요. 자, 4번 골절, 편도선염 아니죠. 자, 5번 골절, 간염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련 간호는 딱 보시면 물어보는 게, 경련 환자 발생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무엇이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크게는 경련 환자 간호 제일 중요한 거 뭐죠? 기도 유지, 기도 확보. 그러면 기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세를 치기 해주고, 그 다음에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서랍자로 눌러주고, 서랍자가 없다 하면은 부드러운 수건이나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물려줘서 기도 확보하지,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자의 병실 간호 또 많이 물어봤잖아요. 병실을 어떻게 알아 했죠? 자극이 없다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련 환자는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을 없애주는 그런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병실 환경도 어둡게 하고 소음도 없으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고 간호사실과 가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수시로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병실이 필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련에 대한 저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